혹시 고양이를 보고 이거 고양이 맞아? 작은 스라손이 아니야?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니라면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작고 보송보송한 털뭉치라는 고정관념을 외모만으로도 산산조각 내버리는 집고양이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옆 소파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진짜 거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반려동물의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커다란 고양이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인간은 늘 크고 인상적인 것에 끌려왔죠.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몇몇 품종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오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품종들은 계획적인 품종 개량의 결과이며 때로는 야생 고양이와의 대담한 교배 실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누가 고양이 세계의 헤비급 챔피언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거의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집고양이계의 왕, 그 주인공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메인쿤입니다. 종종 온순한 거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별명은 정말이지 100% 딱 어울립니다. 탄탄한 몸, 위험 있는 표정, 그리고 진짜 스라소니처럼 귀끝에 달린 술을 보면 마치 야생 숲속의 포식자가 앞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죠. 아니요, 메인쿤은 너구리와 고양이의 교배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슬복슬한 꼬리가 너구리와 정말 비슷하긴 하지만요. 사실 이 품종은 미국 메인주의 혹독한 기후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두꺼운 털과 큰 몸집은 눈내리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제 정말이지 놀라운 그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성묘의 무게는 쉽게 실 1-2kg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이 아니라 순전히 근육으로 이루어진 무게입니다. 이러한 길이와 몸무게 덕분에 메인쿤은 가장 큰 집고양이로 기네스북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풍당당한 외모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놀랍도록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인쿤은 종종 강아지에 비유되곤 합니다.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즐겁게 장난감을 가져오며 아이들이나 다른 동물들과도 아주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또 다른 놀라움입니다. 위협적인 야옹 소리 대신 대부분 부드럽고 마치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이는 그들의 강인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전 매력이죠. 이제 미국의 숲을 떠나 눈 덮인 스칸디나비아의 피오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자연의 거인, 노르웨이 숲 고양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메인쿤이 미국의 농부라면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바이킹의 진정한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역사가 신화와 전설로 가득한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 털 많고 강인한 고양이들이 드라카르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나는 바이킹들과 동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설치류로부터 식량 비축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팀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는 프레이야 여신의 전차를 끄는 거대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숲고양이의 가장 큰 자랑이자 특징은 바로 그들의 풍성한 이중 털입니다. 두껍고 따뜻한 속털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길고 윤기 있으며 방수 기능이 있는 겉털은 비나 눈에 젖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모피코트 덕분에 그들은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많은 고양이들과 달리 노르웨이 숲 고양이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며 탁월한 등방아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높은 찬장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하는 워밍업이자 자신들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강하고 독립적이지만 과도한 애정 표현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게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혹독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시베리아로 떠나볼까요? 이곳에는 이름 자체가 그 특징을 말해주는 또 다른 털북숭이 거구, 바로 시베리안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품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국보이자 힘과 타고난 건강의 살아있는 상징이죠. 앞서 소개한 거대한 고양이들처럼 시베리안 고양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착 품종입니다. 튼튼하고 근육질의 통통한 몸, 그리고 빽빽한 삼중털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이 화려한 털 코트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시베리안 고양이는 저자극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시베리안 고양이가 주요 고양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FeL-D1 단백질을 훨씬 적게 생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100% 확실한 보장은 아니지만 많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시베리안 고양이는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에 관해서라면 시베리안 고양이는 완벽한 균형을 자랑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냥 본능을 간직하고 있어 영리하고 강하며 독립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깊이 애착하고 주인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반려묘입니다. 이제 최고의 편안함과 사랑스러움을 만날 준비를 해볼까요? 저희 목록에 있는 다음 품종은 바로 렉돌입니다. 이름 그대로 영어로 헝겊인형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단순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렉돌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사실 렉돌을 안아 올리면 모든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고 말 그대로 축 늘어져 부드러운 인형처럼 변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의도적인 품종 개량의 결과이며 렉돌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신뢰 깊은 품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천사 같은 성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렉돌은 사실 매우 큰 고양이입니다. 성체 수컷은 911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체중면에서 메인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탄탄한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비단 같은 중간 길이의 털로 덮여 있으며 품종의 트레이드 마크는 크고 꿰뚫어 볼 듯한 타원형의 푸른 눈입니다. 렉돌은 아파트 생활과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이상적인 반려동물입니다. 그들은 매우 차분하고 많은 놀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인의 무릎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인을 문 앞에서 맞이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 때문에 종종 개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렉돌은 크고 복슬복슬한 몸에 담긴 다정함과 평온함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자, 이제 털복숭이 착한 친구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진정한 야생의 피가 흐르는 고양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바나인데요. 미니치타라고 불릴 만한 이 고양이, 그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바나는 단순히 한 품종을 넘어섭니다. 집고양이와 아프리카 살쾡이인 서벌의 교배로 탄생한 고양이거든요. 서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다리와 거대한 귀를 가진 야생 포식자입니다. 바로 이 야생 조상이 사반에게 그 누구와도 착각할 수 없는 이국적인 외모를 선물했습니다. 점박이 무늬의 털, 날씬하면서도 근육질의 몸, 그리고 야생동물의 지성이 엿보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특별하죠. 이제 사바나의 몸집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바나는 놀랍게도 집고양이 중 기네스북 공식 최장신 기록 보유자입니다. 가장 무거운 고양이는 아닐지 몰라도 쭉 뻗은 몸과 아주 긴 다리 덕분에 실제보다 훨씬 크고 우아한 동물처럼 보이는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바나의 성격 또한 아주 특별합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서 잠만 자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들은 엄청나게 영리하고 호기심 많으며 에너지 넘치는 동물입니다. 제자리에서 2.5m까지 점프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사바나를 키우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이 고양이들은 넓은 공간, 높은 곳에 설치된 놀이시설, 그리고 지루해져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꾸준한 지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희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할 고양이는 야생의 피를 물려받은 또 하나의 인상적인 하이브리드 품종, 차우시입니다. 하우시라고도 불리는 이 고양이는 사바나가 아프리카 서벌의 후손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일강 유역에 서식하는 갈대 고양이, 즉 늪살쾡이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품종은 야생 조상의 우아함과 강인함에다 집고양이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차우시는 마치 작은 퓨마를 연상시킵니다. 긴 다리와 탄탄한 근육질 몸매, 짧고 빽빽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귀 끝에는 종종 술텟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묘의 무게는 최대 12kg, 때로는 15kg까지 나가기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집고양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들은 야생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안전하고 사교적인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종가들은 이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차우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똑똑하며 장난기가 많은 동물입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사람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필요로 합니다. 사바나와 마찬가지로 차우시는 초보 집사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놀이 공간, 높은 캣트리, 그리고 지적 자극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배우고 목줄을 메고 산책하며 심지어 문을 여는 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돌려주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털 많고 온순한 메인쿤부터 우아하고 야생적인 사바나까지 다양한 거대 고양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기 면에서 기록을 깨는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집고양이들은 사실 더 이상 완전히 집고양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바나나 차우시 같은 품종들은 우리의 안락한 집과 야생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야생의 본능, 에너지, 그리고 고유한 욕구를 가진 야생 세계의 한 조각을 당신의 집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온순한 렉도를 돌보는 것과 아프리카 서벌의 후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대 고양이의 세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조용한 저녁을 함께할 평온한 동반자도 있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넘치는 탐험가도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커다란 몸속에 숨겨진 거대한 마음입니다. 이들 각 품종은 크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고양이의 우아함에 특별한 매력을 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동물 세계의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 거대 품종들 중 어떤 고양이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집에 털복숭이 거인이 살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